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입니다. 화요일에는 아마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시시한가, 시인의 눈으로 시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맛있게 세상 읽어드리기 위해 오늘도 왔습니다. 방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뉴스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가슴이 좀 찡한 뉴스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찡한 뉴스? 네, 그 국내 대표적인 온 오프라인 서점 중 한 곳이 최근에 부도를 맞았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렸습니다. 맞아요.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 서점을 운영해온 회사는 사실 이 어음 1억 6천만 원을 결제하지 못해서 최종 부도 처리가 됐는데 예전에 사실 송인서적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유통사가 그렇죠. 부도를 맞으면서 출판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었습니다. 예. 부도를 맞은 업체가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 내노라 딱 들으면 알 이름인 매출 3위의 오프라인 대형 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고요. 사실 뭐 서점이 망했다라고 하니까 뭐 책 사는 인구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뭐 독서 인구가 좀 줄어드는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면에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뉴스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 예. 언뜻 보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갑자기 부도가 났나.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출판 업계의 어떤 이면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서점과 출판사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위탁 판매. 이게 다름이 아니라 서점이 이제 서적의 구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미리 이제 책을 받아서 진열을 해주고 판매된 책에 한해서만 이제 비용을 따로 지불을 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서점이 사가지고 다 간 줄 사가지고 알았더니 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아니군요. 이 구조가 사실 한국이랑 일본에만 있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점이 부도가 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출판사가 떠안게 되는 이러한 맥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가격을 판매가 안 됐으니까 지불을 안 했겠네요. 네, 안 한 것도 있고 서점이 부도가 나면 당연히 이제 채권자들이 서점을 압류할 텐데 그때 이미 서점은 이 책이 서점의 어떤 재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출판사가 부도난 뒤에 찾아가면 네 책을 가지고 싶으면은 우리한테 도로 사가라. 이런 지금 맥락이 되는 거죠. 아니, 책을 그냥 갖다 줬는데 네, 왜냐하면 도로 사갈 때 도로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군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압류가 당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왜 그러면 위탁거래를 꼭 해야 되나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한 원리로는 서점은 너무 적은데 출판사가 너무 많아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은 너무 많이 태어나는데 서점 수가 적으니까 영세한 출판사들은 사실 오프라인 서점 말고는 독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서점 입장에서는 저희 좀 책을 좀 거기 올려주세요. 거군요. 근데 서점 입장에서 보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책을 마구 들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은 들여놓고 팔린 부분에만 지불을 하는 위탁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 언제 팔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 돈을 받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어음을 발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도가 나게 되면 정말 출판사 입장에서는 부도음 한 장만 남게 되는 굉장히 책은 찍어냈지만 판매가 안 됐고 그냥 부도가 난 거군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올려주신 분들 중에는 유튜브에 책을 그만 찍어요. 너무 찍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 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또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어떤 느낌이세요?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절망을 좀 솔직히 느꼈거든요. 그 작가 입장에서는 서점이라는 곳이 독자와 만날 수 있는 가장 소통의 핵심 공간인데 이 공간이 사라진다는 거는 뭐 제 책들이 있을 집이 없어진다라는 느낌이랑 같고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계속 발생한다면 제 자식들, 제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어디서 떠돌고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식들이라는 건 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작가들은 시집이나 이런 작가 자식이라고 하는데 좀 어디가 걔네들이 어디를 이제 전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렇군요. 대형 서점이라는 게 또 작은 서점들과 달리 또 책만 파는 곳은 아닐 것 같고 책도 사실 어떤 것이 나왔는지 미리 좀 살펴보는 트렌드를 살펴보는 곳이기도 하고 세상을 읽는 곳이기도 하고 또 만남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방수진 시인에게 서점은 뭔가요?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저한테 서점은 기억과 감정의 서랍
같은 곳일까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동네 서점을 갔었어요. 그때면 이제 책장 가득히 꽂혀 있는 책들이 사실 제 친구 같기도 하고 저한테 좀 덜 외롭고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응원 그렇죠. 분위기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세계문학 전집 같은 것들을 앉아서 막 하루 종일 읽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는데 그때 처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책이라는 것이 재밌고 나도 나중에 이렇게 쓰는 사람이 돼서 살면 좋겠다. 사실 지금의 이제 어떤 방수진을 만들어준 사실 어린 어떤 시절이 그렇게 이제 서점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맞벌이들은 아이들을 참 어떻게 시간을 보내게 해야 될까 하는데 서점 가서 그냥 시간을 알아서 보내셨군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작은 서점들 어렵다는 얘기는 그래도 좀 꾸준히 들어왔던 것 같은데 대형 서점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정작 보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위탁 판매 방식 분명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논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도서정가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건 도움되는 제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유익한 제도인 것은 맞는데 이 도서정가제가 결국에는 이제 신간이나 도서를 발행했을 때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할인을 해서 팔지 말고 적정 가격에서 딱 국가가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허용 범위 안에서만 팔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책이 이제 가치가 있음을 이제 전체적으로 인정하자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도서정가제가 책 가격을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책을 좀 우리한테 멀어지게 한 게 아니냐. 예전에는 사실 구간이 되면은 할인을 막 해서 팔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면서요. 저는 사실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는 구간이 되면 막 할인을 하고 그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신간이 나오면 그건 다 제 가격에 팔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할인이 들어가죠. 네, 그게 당연했다고 하는데 전까지 이후로는 아예 구간이 돼도 할인을 할 수가 없으니 서점 입장에서는 그냥 이 부담을 고스란히 꺼안거나 아니면 구간이 아예 절판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빨리빨리 절판이 돼요. 그래서 빨리 절판되고 구간은 빨리 사라지고 신간만 막 들끓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서정가제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걸로 인해서 보다 많은 컨텐츠들이 우리 눈앞에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세를 지급한다라는 그 자체 그리고 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저자가 내가 정말 창작을 해서 내가 나가면 정말 내가 오롯이 그거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의지를 느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러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요즘에 뭐 대형 온라인 서점을 통한 중고 거래가 도리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구간이 할인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중고 서점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을 출판하는 작가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저서가 중고 서점에 걸려 있을 때 정말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듭니다. 보면서 야, 내 책의 수명이 이렇게 다 했던 건가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야, 한편으로는 내 책이 여기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샀다는 거 아닐까?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겠지라는 굉장히 모순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끼리는 그런 말도 하거든요. 뭐 네 중고 서점에 네 책이 있다는 건 네가 그만큼 성공한 작가라는 증거야. 이런 우픈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중고 서점에 가면 마음이 미묘하겠군요. 제 것부터 막 찾아보고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안상범님께서는 전국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좀 신간도서 3권씩 산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이주유님께서 온라인 서점의 전자책 지금 디지털 세상이 돼버렸다 뭐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어울릴 만한 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서점도 없어지고 독서 인구도 줄고 갈수록 이 팍팍해지는 책은 디지털화되고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작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좀 재미난 표현이랑 위트로 작가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한민복 시인의 긍정적인 밥이라는 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000원이면 등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두 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저는 한민복 씨나 알아서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너무 정말 유명한. 근데 좀 슬픈데요. 저는 이 음악까지도 오늘 좀 슬펐어요. 네, 같이. 근데 저도 읽으면서 울컥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시집 한 권 팔아서 작가가 얻는 돈은 시집 가격의 10%입니다. 한 권에 300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3,000원 정가에 한 권 팔면 300원이 되는 300원이죠. 거니까. 지금 그거보다 가격이 좀 올랐다 하더라도 800원이 되는 800원이 거죠.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 당시에는 300원으로 굵은 소금도 살 수 있고 국밥도 먹었지만 저희 800원. 지금 800원으로는 1,000원짜리 껌 한 통도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서 가격도 생각해 보시고 이제 독서 생각하실 텐데 정말 책이 비싸서 사람들이 사보지 않는 걸까? 아니면 정말 우리한테 독서가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닐까? 눈 뜨면 폰부터 찾고 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하철 공원에서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 걸 보면 정말 책이 사라지는 세상 너무 생각하기도 싫지만 좀 가슴이 아픈 부분도 책이 왜 있거든요. 필요할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이 있었다면 또 계속 사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아마 마음의 어떤 아까 외로움? 네, 그런 것도 많이들 갖고 계신데 그걸 어찌 보면 책으로 달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예. 시시한가? 오늘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지죠? 저도요. 네,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의 복잡한 마음, 대형 서점의 부도 소식으로 충격에 빠진 출판계의 모습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방수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